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기생, 황진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언제나 큰 힘이 된답니다. 황진이, 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미모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지혜와 품격,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나눈 깊이 있는 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500년 전 조선으로 떠나보실까요? 황진이가 살았던 시대는 16세기 중반, 조선시대 중기였습니다. 그녀는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던 곳으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짙게 남아있던 도시였죠. 황진이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양반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법으로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했기에 황진이도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보통 기생과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시를 짓고 거문고를 탔습니다. 그녀의 시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대의 남성 문인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그녀가 남긴 시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밈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겨울밤에 긴 시간을 잘라서 봄바람 같은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밤에 펼치고 싶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애틋합니까? 하지만 단순히 감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자르고 넣고 펼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독창적이고 철학적이죠. 이런 재능 때문에 황진이는 개성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인, 학자들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황진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호는 화담,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지만 벼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학문에만 전념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죠. 그의 학문은 이황, 이 같은 대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는 화담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화담 선생은 송도, 지금의 개성 근처에서 은거하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죠. 어떤 여색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황진이는 이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시험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녀는 화담 선생을 찾아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화담 선생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황진이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선생님, 저는 삶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제 운명이지만 가끔은 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화담 선생은 황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된 구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다. 그대의 질문에 답해주겠네. 그렇게 두 사람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진이는 화담 선생에게 철학을 배웠습니다. 우주의 이치에 대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화담 선생은 황진이가 단순히 아름다운 기생이 아니라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지성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화담 선생이 기생에게 빠졌다더라. 평생 수행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라는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화담 선생의 제자들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화담 선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리를 구하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황진이는 진정한 구도자이네. 황진이도 이런 화담 선생을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벗과 벗 사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색정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만이 있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말합니다. 황진이가 화담 선생을 유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황진이는 처음부터 유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담 선생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황진이를 제자로, 동료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황진이의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지족선사와의 만남입니다. 지족선사는 당대의 고승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수행하며 불도를 닦고 있었죠. 그의 수행력은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벽 같은 의지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이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욕망을 버린 것일까? 아니면 욕망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황진이는 지족선사가 수행하는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길을 잃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족선사는 난처했습니다. 절에는 여자가 들어올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산중에 밤이 깊었으니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방에는 들어올 수 없고 마루에서 주무시게. 감사합니다, 스님. 밤이 깊었습니다. 황진이는 검은고를 꺼내 조용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족선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거든 옛물이 있을손가.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 것은 산은 옛날 그대로인데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무상함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지족선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상, 덧없음. 하지만 동시에 그는 황진이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검은 고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진이는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족선사는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어젯밤의 노랫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황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지족선사는 파괴했다고 전해집니다. 산을 내려가 속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황진이가 고승을 타락시켰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한 유혹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황진이가 보여준 것은 외면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와 음악을 통해 인생의 본질, 무상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죠. 지족선사가 흔들린 것은 황진이의 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혜, 그녀의 예술, 그녀의 인간적인 깊이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족선사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황진이는 많은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에게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시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시는 기생의 시라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노래했고, 사랑을 노래했으며,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한 선비가 황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기생의 몸으로 어찌 이리 깊은 시를 짓는가?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분이 마음을 가두지는 못합니다. 선비는 감탄했습니다. 옳은 말이오. 나는 양반이라는 이름에 갇혀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했소. 그대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생의 몸은 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자유롭고 싶습니다. 시를 쓸 때만큼은 저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의 대화였습니다. 황진이는 또 이런 시조를 남겼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푸른 산의 맑은 시냇물아 쉽게 흘러감을 자랑하지 마라. 한번 바다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밝은 달이 빈 산을 비추니 쉬어가면 어떠냐는 뜻입니다. 이 시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이 시에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황진이를 동등한 시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황진이에게는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벽계수라는 미남자와의 이야기입니다. 벽계수는 개성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소문났습니다. 그는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도도한 청년이었죠. 황진이는 이 벽계수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을 모르는 것일까? 그녀는 벽계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 벽계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계수를 위해 시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면적인 아름다움으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품격으로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벽계수는 황진이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그의 외모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벽계수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의 진짜 모습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 차갑고 도도한 모습 뒤에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벽계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외모만을 좋아했지 진짜 그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함께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벽계수는 황진이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황진이가 그를 차버렸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벽계수가 황진이에게 빠져 미쳐버렸다고도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황진이의 깊이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자를 유혹하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찾으려 했던 구도자였습니다. 황진이는 30살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남긴 것은 많았습니다. 시조 6편과 한시 몇 편이 전해지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명작입니다. 하지만 황진이가 남긴 것은 단순히 작품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학자, 승려, 문인들과 동등하게 대화하고 교류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도 깊은 사색과 학문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글을 배우기도 어려웠고 배웠다 해도 시를 짓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황진이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신분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보려 했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려 했습니다. 화담 선생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지족선사에게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한 스승이었습니다. 많은 문인들에게는 동료 시인이었습니다. 황진이의 무덤은 개성 근처 장단에 있다고 합니다. 무덤 앞에는 소나무가 있고 그 소나무는 황진이를 사모하는 마음에 무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황진이 소나무라고 불렀습니다. 황진이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아름답고도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명의 예술가, 지성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슬펐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 기생이라는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황진이를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미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혜롭고 품격 있고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황진이의 시조 하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운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슬픔.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무게. 황진이는 이 모든 것을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인이었고 철학자였으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인간으로 살았던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도 황진이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며 그것이 황진이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